예, 6번입니다. 6번은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인데, 우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는요, 바로 1번에서도 다뤘어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안전과 보건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 우리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 그런다.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어떻게 지휘, 감독합니다. 2번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36조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도 역시 포함됩니다. 3번요.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1차 금속 제조업 사업장에는 반드시 누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4번 잘 봅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0억 원인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 주어야 한다는 게 건설공사는 20억 원부터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번호 틀렸죠. 답은 4번입니다. 5번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에 관한 서류를 몇 년?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보관이 아닙니다. 보존입니다. 항상 모든 서류는 대개 다 몇 년? 3년. 회의록은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성면에 대한 것은 30년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3년으로 하면 되겠다.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요, 바로 산업안전보건 15조에 나오는 건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1항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돼. 이건 어디서 했다? 우리 1번에서도 했어요. 바로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이나 작업환경 점검 개선에 관한 사항도 누구의 임무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임무다. 그 다음 근로자의 건강진단,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번째입니다.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도 누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입니다. 그 밖에요.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요거는 고용노동부니까 시행 규칙에 나오는구나. 2항입니다. 제1항에요. 바로 9가지, 1호부터 9호까지 1항의 각호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지휘감독이 요 앞에 사실 여기서 해놨어요. 총괄관리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하고 딱 해가 사업장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 실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 어떻게 지휘감독으로 앞에서도 한 내용이죠. 1번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라든 사업장의 상식으로 그 수요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있다. 그러면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14조 보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선임회가 1항 법 15조 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이하 안전보건 책임자 한다. 두어야 할 사업장의 종류 사업 상식 근로자 건설공사에게는 건설공사의 금액을 말하는데 이하 같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 법 15조 1항에 따라 안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시설, 장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원해야 돼요. 그 다음에 3항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했을 경우 그 선임 사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15조 1항 각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안전보건 서류를 반드시 회사에 갖추어 둬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라든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 보니까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50명 이상 또는 100명 이상, 돈으로 하면 20억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줄치기를 좋아했는지 이 줄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은요, 토사석 강업부터 시작해서 식료품 제조업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어디까지 자동차 종합 수리업까지는 자동차 종합 수리업이라든지 전문 수리업까지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안전보건관리 규정하고 똑같아요. 농업부터 사회복지 서비스까지는 상시 근로자 몇 명? 300명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건설업은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우리가 공사금액 20억 이상. 그 다음에 1호부터요. 33호 요까지죠.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적인 모든 사업은 얼마?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모셔야 됩니다. 모신다고 좀 그렇지만 하여튼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은 12연부터 19연 23년도 출제됐고 여러분 시험에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7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찾으세요. 이 말이죠. 그죠? 보겠습니다. 1. 지방노동간서회장은 보건관리자가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 정수이상으로 증언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1개월 안 돼. 뭐든지 몇 개월? 반드시 3개월 이상입니다. 1개월마다 바꾸면 그래서 여기 틀렸네. 이런 건 나오면 그냥 쉽게 맞출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 전문가기관에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도 이제 우리 지도사 따서 개업을 하면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하면 바로 몇 명? 300명 미만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 회사의 안전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요. 전기장비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보건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식료품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보건관리자든지 안전관리자든지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 되면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이 사람들은 오로지 다른 거 하지 말고 안전만 하고 보건만 하고 이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 외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견할 업무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답의 확실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내용은 바로 산업안전보건 12조에 나오는데요. 그 안전관리자 등의 직무과 교체 임명 명령과 시행규칙 내용만 거기서 달았습니다. 이유는 지방노동간서회장은 다음 각호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17조 4항, 18조 4항, 19조 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교차에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단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4호죠.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 당시 사업장에 하학적 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렇지 않다. 근데 그럼 어떠한 경우에 우리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나 안전 담당자를 증언하거나 교체해야 되는 거면 해당 사업자 연간재율이 같은 업종 몇 배?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얼마?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 전전도 사망만에 같은 업종 평균 사망만을 이하인 경우 제외한다.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서 몇 개월?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경우. 또 하학적 인자로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발생. 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에는 뭐 산업재해 보상법 시행규칙 21조 1항에 따라 요양급여 결정 일로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둘, 3, 3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증원, 교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2항, 1항에 따라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에 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주 및 해당 관리자가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해봐. 이유를 정당한 사업소 의견 진술 소명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관리자의 정수의 증원 및 교체 임명 명령은 별지 제4호 소식에 따른다. 이 내용 역시 15연, 19연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요 8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요 이행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쉽게 말하면 원도급과 하도급이 있을 경우에 원도급자가 해야 되는 경우 뭐 어느 거냐. 그러면 첫째 원도급자는요 반드시 작업장을 순회점검해야 돼요. 또는 관계수급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1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도 제공해야 돼요. 우리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작은 우리 가족기업들이 와서 일할 때 당연히 장소 제공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요 세 번째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을 하는 안전 및 보건 협의체도 구성 및 운영을 해야 돼요. 네 번째 작업 장소에서 발파 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럼 다 하는 거네. 그럼 이 네 가지 사항에 모두가 다 해당되겠어. 그게 어딨노? 바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입니다. 64조인데요.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1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 도급인의 사업장에 작업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된다. 이거 봐요. 각호의 사항을. 뭐 첫째 1호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해야 돼. 또 작업장을 순회 점검해야 되고 수시로 다니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29조 1항부터 3항까지 규정된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지원해야 됩니다. 네 번째,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29조 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실시 확인해야 돼요. 다음 과목에 어느 하나 해당되는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등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뭐요? 작업장소에 발표 작업을 하는 경우, 또 작업장소에 화재라든지 폭발,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6호 위생시설, 고용노동부령을 정한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제공 등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대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7호 같은 장소에 이루어진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8호입니다. 요 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과 작업 혼재로 인한 화재라든지 폭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 내용 등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2항, 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해요. 3항입니다. 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작업장의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누구령으로 정한다? 반드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내용도 바로 2023년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문제도 꼭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문제인데요. 9번째는 방어 조치에 관한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알아두겠어요. 안전인증 면제받은 경우 고려하지 않는다. 안전인증계에서는 9개 기계인데 9개 기계 중에 2가지를 해야 돼요. 설치 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거고,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9개 모두 다 주요 구조 부분을요 무조건 다 변경하는 건 다 해당돼요. 다. 이거는 안전인증은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는 안전인증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설치 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 중복되는 거. 요거는 일종의 뭐예요? 양중기에 해당되는 것은 설치 이전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고,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학기는 요 세 가지는 이중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중 인증. 이것이 바로 크레인 리프트. 시험 나오는 항상 이밖에 없겠죠.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 중에 설치 이전할 때도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양중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양중기에.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 그러면 산업안전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거. 제가 이제 지금 이중 설명한 거고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해 여기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가 아닌 것만 찾으면 돼요. 안전인증 대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가 아닌 것은 그럼 우선 안전인증 대상이 9가지인데 원심기는 해당되지 않아요. 원심기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가 아니고 여기 답인데 프레스, 롤러기, 압력기, 고수작업 다 안전인증 대상. 그럼 보자고요. 이거 하고 또 다시 중복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는 프레스 있었죠.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기, 롤러기, 사출성기, 고수작업, 곤돌라 등에. 그러면 요것은 다 9가지는 무조건 안전인증을 받아야 돼. 뭐 할 때?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거. 그러나 크레인과 리프트와 곤돌라는요. 안전인증도 받아야 되지만 설치 이전하는 경우도 받아야 돼. 이번 시험은 요렇게까지 나왔는데 바로 설치 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요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복 설명을 제가 하고, 또 특히 이 문제는 면접시험 시에 가장 헷갈리고 많이 물어본 문제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2017, 19, 23년도 출제됐고, 이 내용은 특히 2차예요. 건설 전공하신 분이나 또는 다른 기계, 화학, 전기에서도 이 문제는 5점짜리 단답형으로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용어 정의예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이니까 맞는 것을 찾는 거네요. 1번입니다. 작업환경 측정이라는 것은요,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요거는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요, 중대재해랑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 누출하자면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대재해는 벌써 발생한 거예요. 중대재해나 산업재해 중 사망, 재해 중 심한 다수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누가? 고용노동부령을 정하는 재해를 이렇게 설명해야 되면 틀렸어요. 그 다음 건설공사 발주자라는 것은요,
건설공사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건설공사 발주자라는 말은요, 도급하는 자가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람은 어떻게 일종의 도급을 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시공자가 되잖아요. 이거 도급자의 도급.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되냐 한번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다 만들어놨어요. 봐요. 10번째.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을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을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 다만 도급받을 건설 다시 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하면 돼. 말 그대로 우리 집 지어주세요 하고 돈만 주는 자지 그 회사에 시공하는 시공자가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발주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요. 산업재해란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된 건설물을 원재료, 가스, 전기, 분진이나 작업 또는 그 업무에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말까지 상세 내용이 없어. 산업재해란 뭐예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전기, 분진 등이 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상세한데 이 3일 이상을 말한다는 것은요. 특히 어디 나오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할 때 이런 거죠. 3일 이상. 이것은 틀렸다. 그 다음 위험성 평가는 요새 엄청 많이 다루고 있고요. 특히 우리 이 과목 산업안전일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위험성 평가는요. 준비하는 것이에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은요. 잘 만들어 두었는데 뒷장을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보충학습으로 만들어 두었죠. 그렇죠. 바로 여기 이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은요. 2023년 5월 22일 날 개정이 되어 있어요. 요거잖아요.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 위험성 수를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충실히 실행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특히 위험성에 대해서는 꼭 잘 기억하는 이거는 산업안전일반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용어 정기에서 맞는 것은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 다음에 중대재해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대표, 도급, 도급인, 수급인 이런 것도 꼭 여러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 측정도 읽어보시고요. 12원부터 13, 17, 19, 20일인데 그래서 이 용어 정의는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 정의로서 이번 시험에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다.